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A형 스포츠 윤리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풀기에 앞서서 스포츠 윤리 강평을 한마디 하자면 아마 스포츠 윤리는 모든 분들이 다 선택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체육사와 스포츠 윤리는 가장 쉬운 부분이다라고 이 보통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21년 문제가 어땠느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만만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포츠 윤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과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능히 70점, 8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스포츠 윤리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스포츠 행위의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스포츠 윤리의 목적 중에 하나죠. 의도적 반칙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한다. 정당화 근거를 제시한대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자, 틀렸죠. 이거는 어떤 스포츠 윤리의 목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번 문제를 볼게요. 보기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하고 나왔는데요. 보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사유작용을 판단이라고 한다. 판단은 크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구분돼요. 여러분들 배웠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은 실제 스포츠에서 일어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무엇을 가리다?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비해 가치 판단은 옳고 그름 혹은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 등 가치에 대한 진술로 이루어진다. 가치 판단은 주로 어떤 당위성, 당위의 개념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꼭 보고 가시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은 무엇이냐? 보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규범은 근대 스포츠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요. 규칙의 준수가 근대 시민 계급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여겨지면서 하나의 윤리 규범으로 정착을 했어요. 하나의 윤리 규범으로 정착을 했다. 특히 진실과 성실의 정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하는 도덕적 태도와 같은 의미로 쓰이면서 오늘날 스포츠의 뭐예요? 보편적 윤리 규범이 되었다. 보편적 윤리 규범이 뭘까요? 유틸리티, 테크닉, 젠틀맨십, 페어플레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번입니다.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운동선수로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라도 인간의 본질인 바로 도덕성, 덕이 부족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 자, 이런 까닭에 운동선수에는 두 가지 뭐가 있다? 아레테가 있다. 요구된다. 즉, 신체적 탁월성, 도덕적 탁월성을 겸비했을 때 비로소 훌륭한 선수가 된다. 바로 아레테와 관련된 얘기죠. 아레테는 뭐예요? 탁월성. 어떤 탁월성? 바로 신체적 탁월성뿐만이 아니고 도덕적 탁월성까지도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스포츠에서 도덕 법칙은 승리를 원한다면 열심히 훈련하라.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맨십에 충실하라 등과 같이 가언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자, 가언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선수의 의무로서 반드시 행하라는 명령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 이거는 정언적 어떤 칸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칸트가 얘기한 뭐예요? 의무론적 윤리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언적, 즉 명령 주장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설명하는 윤리 이론은 무엇이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페미니즘에서 찾는데요. 그리고 이성 윤리가 아닌 뭐예요? 감성 윤리에서 찾는데요.
경기에 처음 출전하는 후배를 격려하는 선배 친절. 근육경련을 일으킨 선수를 걱정하며 보살피는 행위. 되게 친절하네요. 타자의 요구와 정서에 공감하고 대응하는 도덕의 출발임. 바로 뭐예요? 배려윤리죠. 배려하는 윤리. 쉽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자, 7번이에요.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정의의 유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우가 얘기했어요. 스포츠는 하고 기역. 동등한 조건의 참가와 동일한 규칙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떤 평균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형리는 자, 그런데 모든 것은 동등하지 않아. 동등하지 않다고 해요. 형리는 피겨스케이팅이나 다이빙에서 높은 난이도의 연기를 펼친 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더 뭐예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 라고 배분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평균적, 배분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죠. 8번 문제입니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 이거는 아파르테이트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그래서 백인, 흑인, 인도인, 유색인 이 네 가지로 등급을 나눠서 하는 인종 간 차별을 이야기하는 인종차별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와 볼게요. 보기의 폭력에 관한 설명과 관련 깊은 사상가는 무엇이냐?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기의 사상가를 맞추는 건데요. 학교 스포츠에서 선수의 폭력을 가하는 감독도 한 가정의 평범한 가정이다. 평범한 가정이래요. 운동 중 처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감독의 직업적인 당연한 어떤 일반적인 행동이다. 후배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나의 책임이 아니다. 폭력은 괴물이나 악마처럼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있다. 악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생각과 반성이다. 바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이죠. 자, 그래서 악의 평범성 이론 시간 때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반칙은 무엇이냐? 어떤 반칙이냐? 그 내용인데요. A팀과 B팀의 농구 경기는 종료까지 12초가 남았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A팀은 4점 차로 지고 있는 팀 파울에 걸렸어요. B팀이 공을 잡자 A팀은 한 선수가 B팀 선수에게 반칙을 해서 자유투를 유도해요. 그래서 이 자유투를 유도한 목적이 뭐예요? 바로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적인 규제 반칙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반칙에 대한 규제적, 구성적, 형식적, 비형식적 그런 규칙들의 내용들 한번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번이에요.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유교 사상이 바르게 묶인 것은 자, 이거는 기역, 그리고 니은.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정답은 서예요. 자, 기역은 바로 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따로 별도로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바로 정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고 이 문제는 어떤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셔서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주문. 자, 이건 뭐야? 바로 정명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 공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 2020년 8월 이제 얼마 안 됐네요. 네. 의거해서 체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는 뭐예요? 제가 이거는 작년에 적중 예상 문제도 사실 실어놨습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실 이 문제는 쉽습니다. 뭐예요? 스포츠 윤리센터 쉬운데 그래도 스포츠 윤리란 과목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2020년 작년에 고 천인삼종 최숙현 선수 사건 때문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 전에도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스포츠 윤리센터가 있다. 그걸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13번 문제죠.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상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 질문을 던졌어요. 자, 미라는 연봉이지. 연봉이지. 직업 선수의 연봉이 그 선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나는 작년 성적이 좋아서 올해 연봉이 200%는 좋겠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은숙은 연봉은 중요하지 않아? 여긴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는 연봉, 명예 등 가치보다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이거는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 문제예요. 사상가와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 방법이 바르게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루소, 베넷, 윈, 그 다음에 콜버그가 얘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스포츠 윤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들이었는데 스포츠 윤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자들을 대비시켜서 그 문제를 막고 틀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루소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성평등 동료의 어떤 공동체의 협력과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길러주는 얘기를 했죠. 자, 베닛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논리적 추론과 가치 명료화 등을 통해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길러준다. 답은 2번이에요. 자, 베닛은 뭘 얘기해요? 사회의 전통적 가치, 그래서 존중, 애국심, 희생, 용기, 정직, 신뢰 등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베닛이 틀린 그런 내용이었죠. 15번 문제를 볼게요.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사상가는 하고 딱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도덕적 가치들은 중요한 타자들, 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학습된다고 했대요. 스포츠 도덕 교육에서 스포츠 유사는 중요한 타자에 해당된대요. 스포츠 도덕적 가치는 스포츠 유사의 도덕적 모범에 의해 학습되어지며 참여자는 스포츠 유사를 통해 관찰 학습과 사회적 모델링을 하게 된다라는 누가 있어요? 맥페일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이론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장애 차별 없는 스포츠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틀린 것을 맞추는 건데요.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확보해 줘야 되겠죠. 대회 참가 종목의 선택은 감독에게 맡긴대요. 자,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바로 뭐예요? 장애인 선수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이 바르게 묶인 것은, 자, 바르게 묶인 것은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나 혼자 의도적 파울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뭐예요? 모든 선수가 의도적 파울을 한다면 이라는 원리에 비추어 검토한다라고 해요. 이건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보편성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부상당한 선수를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하라는 주장의 지시에 뭐예요? 자신이 부상당한 경우를 가정해서 판단해 보라고 해요. 이건 뭐예요? 마치 그러니까 역지사지, 역할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너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기억은 보표나 결과의 검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니은은 역할 교환의 검토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문제입니다.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타인의 탁월성 발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탁월한데 내가 폭력을 저질러. 그래서 그걸 저지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과 전술의 개발 등 생산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 공격 당사자의 본능,
감정, 의지를 폭력적으로 수단에 의해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정답은 3번. 3번이 틀린 것이죠. 공격 당사자의 본능에 입각하고 감정에 어떤 의지를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격성이 더 표출이 되고 더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공격을 오히려 스포츠에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19번입니다. 스포츠에 도입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운동선수의 인격 형성에 기여한다. 자,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스포츠에 도입된 과학기술은 긍정적인 효과로 운동선수 인격을 형성과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스포츠 규칙의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편파성, 임의성, 제도화, 공평성. 자, 편파성이 맞는 답이죠. 편파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쪽에 치우친, 즉 공정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이 맞는 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윤리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뭐 쉬운 건 또 쉽고요. 의외로 굉장히 쉽고요. 너무나 당연한. 하지만 또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요. 어떤 문제가 어려웠어요? 스포츠 윤리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학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 학자가 주장한 원리 이런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왜? 전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포츠 윤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기업들의 윤리 경영도 강화되고 있죠.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점점 더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스포츠 윤리 과목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여태까지 상당히 쉬웠어요. 심지어 뭐 2015년, 16년 문제는 공부하지 않고 풀어도 그냥 8, 90점을 쉽게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스포츠 윤리가 중요해지는 이 상황에서 문제까지도 쉽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020년 거, 올해 거만 봐도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 스포츠 윤리 쉽다라고 했는데 왜 어려워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다라는 거는 내가 공부했을 때 쉽다라는 얘기로 좀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쉽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단 저는 효율적인 공부, 쓸데없는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저희의 어떤 목표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합격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